안녕하세요. 스쿨트렌드 파동쌤입니다. 오늘도 지금 시간이 1시 15분이네요. 아침부터 오늘도 하루 종일 온라인 학습 때문에 화상회의라든가 자료 제작도 하고 이렇게 하루가 다 지났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오후 7시에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는 50대 부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렵게. 이 선생 오늘 정말 미안한데 좀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나? 이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뭐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온라인 클래스 개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잘 안 돼서 좀 학교에 나와서 좀 배우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 고민 뭐 만들었다 지우고 해서 좀 힘들었지만 뭐 도저히 뭐 거절할 수가 없죠. 지금 또 뭐 다들 너무 걱정이 많으시고 그래서 학교에 나가서 2시간 동안 우리 부장님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너무 이제 뭐 타자도 느리시고 컴퓨터의 어떤 단축키나 이런 것도 많이 모르시는데 이렇게 처음 겪는 상황 속에서도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오니까 되게 짠하더라고요. 사실 그 부장님이 저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학교를 옮기면서 사실 너무 몇십 년, 뭐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거의 20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했었는데 우리 선생님을 또 이렇게 제가 가르쳐드리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늘 여러 복잡 미묘한 생각을 하게 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느 날 찾아온 온라인 계약에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라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지금도 좀 잠이 안 오고 이 상황이 정말 여러 학교에 또 여러 선생님들에게 정말 힘든 상황들을 안겨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계약은 이제 어느 정도 예견은 했었지만 설마 그렇게 하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며칠 만에 어떤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하라는 갑작스러운 통보처럼 들렸을 것이고 또 유튜브라든가 여러 뭐 채널과 방송을 통해서 여러 기기들이나 프로그램을 접했던 분들에게는 이미 하고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고 한두 시간 정도 고민하면 금방금방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존의 선생님들의 어떤 교수학습 능력이라는 게 오랫동안 아이들과 소통하고 만나고 또 같은 교과의 내용을 다루면서 전문성이 이렇게 쌓여간다. 이런 관점으로 교육 현장을 봤던 것에서 벗어나서 기법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온라인 기법을 사용해서 학생들과 수업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의 접근성에 따라 결정이 되는 듯한 이런 온라인 계약이나 온라인 학습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건 아무래도 경력이 높으신 분들일수록 더 불편한 것 같고요. 이런 시스템에 익숙한 지금 뭐 신규 교사나 또 이렇게 젊은 쪽에 속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기회로 뭔가 우리가 그동안 미뤄왔던 혁신교육이나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직에 들어온 지가 이제 올해 13년 차가 되다 보니까 뭐 상당히 젊은 축에 속하지만 그래도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돼서 어떻게 하면 학교 전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어느 날 어떤 단톡방에 이런 얘기가 떴더라고요. 제가 뭐 다 그 내용을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선생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나 플랫폼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런 걸 써봐야 어차피 유료화가 되면서 우리가 만들었던 자료들은 그들에게 흡수될 거고 또 온라인 계약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될 거다. 그래서 뭔가 잘하는 사람들이 더 특별하게 잘하고 또 이런 것에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특별히 못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학부모 민원이나 어, 학생들에게 이렇게 어떤 평가를 받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그냥 모두 다 같이 이 상황을 최대한 대충 때우자라는 식으로 단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감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바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쪽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왜 그러는지 조금은 알 것 같고 또 아니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선생님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자라고 말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표현하자면 우리는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이 시대적 상황을 공감하고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주는 불편함 속에서 또 그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나 어떤 제한으로 인해서 분노와 공감 사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도 여러 뭐 플랫폼이나 앱이나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봤고 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의 수준에서 지금 이 온라인 계약을 맞이할 수 있는 걸까? 나는 어느 쯤에 속하는 교사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단위 학교 안에서 무언가를 할 줄 안다고 말을 하는 순간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그래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저랑 뭐 친한 선후배 선생님들도 예를 들어서 뭐 곰믹스, 쉬운 곰믹스나 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OBS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곰캠이나 반디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만 다룰 줄 알아도 또 뭐 구글 클래스라든가 어, 뭐 줌이나 뭐 온라인 클래스나 굉장히 지금 뭐 여러 플랫폼이 뭐 프로그램들이 막 제공되고 있는데 조금만 할 줄 알아도 이제 수십 통의 전화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할 줄 안다고 말을 하는 순간 내 수업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여러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받고 또 도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때로는 정말 숟가락으로 다 떠 먹여드려야 되는 상황까지도 오는 그래서 일이 막 한두 배가 아니라 5배, 10배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거 내가 할 줄 아는데 지금 옆에 분들을 도와드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안다고 했다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또는 그로 인해서 내가 수업을 준비해야 할 수 있는 퀄리티라든가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걸 이제 느끼시겠죠. 어,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좀 기성세대에 가까운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만나는 학생들, 단위학교 안에서 만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하는 것도 이제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적 상황인 만큼 학교 교육력 전체를 생각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은 결국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주변 선생님들을 좀 더 우호적으로 돕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학교 안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을 예상해 볼게요. 어떤 선생님이 뭐 구글 클래스라든가 뭐 애플리케이션 여러 개를 막 활용해가지고 뭐 선생님이 화면에도 나오고 막 설명 막
어떤 이 온라인 뭐 이렇게 학원 강사 선생님들처럼 막 강의를 막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제 평이 학생들 사이에서 평이 굉장히 높은 선생님이 있는 반면 그 학교 안에서 어떤 선생님은 맨날 뭐 시험지 같은 거, 뭐 텍스트 같은 거 올리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활동지 뭐 피드백을 받던지 아니면 정 안 되면 그냥 전화라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뭐 설명을 해주시던지 뭐 옛날 방법과 최신 방법을 이렇게 뭐 다양하게 사용한 학교가 발생한다면은 이제 그 뒤에 선생님들 마음속에 좀 감정 같은 게 남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뭐 자기는 엄청나게 잘하고 막 그러면 그 안에서 선생님들 사이가 썩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 이제 하이로우라 그러죠. 하이 뭐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학생들이 공교육으로서 받아야 될 교육의 편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제 판단을 하라면 제가 가진 노력으로 제가 담당한 학생들을 위한 수업도 준비해야겠지만 그만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궁금해하시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려서 같이 그 학교 전체가 비슷한 교육력을 학교에 속한 교사들이 비슷한 교육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학교의 교육력이나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선생님들의 공동체성이나 관계나 이런 면에서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본인이 조금은 이제 이런 기기나 문물에 조금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좀 더 할 수 있는 분들하고의 소통과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 도움이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인화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관계를 아무튼 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 잘하니까 너 혼자 다 해라. 너 혼자 뭐 잘 해봐라. 이런 비아냥이 아니라 어, 같이 조금씩 해보자. 먼저 지금 기법적인 걸 먼저 알고 있는 분들은 조금 부족한 분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고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면 그게 후배일지라도 좀 더 다가가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하고 같이 해보자고 하고 또 수업적인 아이디어를 짜서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 설계하는 좀 부족한 기법적인 부분이 부족한 선생님이 짜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이렇게 현실화시키는 방법은 좀 잘하는 선생님들이 해가지고 이 상황을 조금 더 원만하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 있는 선생님이면 구성원이 상처받지 않도록 서로 돕는 데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 안에서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밖에 못해 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저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마음가짐이나 생각이 든다면 최대한 하지 말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어, 공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반격이 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봉사나 선행이 어차피 어, 교육계 전체의 평화를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어떤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었다. 열정 폭발 총량의 법칙이라고 제가 대충 붙여봤는데 저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에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는 뭔가 뭐 항상 열심히 하고 도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정말 학생 개개인이나 학생들의 관계 측면에서만큼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정말 학교를 잘 안 나오거나 뭐 가출한 학생이 있고 그러면 정말 찜질방이든 어디 뭐 동네 뒷골목이든 정말 찾아다니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던 기억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또 교훈을 더 줄 수 있는 선생님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열정이 큰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거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요. 그래서 아쉽지만 또 선뜻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도 지금은 정말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열정이 폭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시기가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그
엄청난 열정을 발휘하는 건 좀 쉽지 않다. 또 대신 좀 더 전문성 측면에서 숙련되고 좀 안정감이 있는 선생님으로 어, 살면 정말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주저리 말이 많은데요. 어, 우리 다 열심히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속에서. 그 열심이라는 것이 제가 방향성으로는 주변 선생님들과 같이 협업하는 거,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거,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고, 어떤, 어떤 시스템으로 뭐 교육부나 교육청이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에 지금은 저는 뭐 비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어차피 다 같이 처음 겪는 상황이니까. 상황을 겪다 보면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죠. 그 생각하고 말하는 거는 뭐 운이 좋으면 더 좋은 대안도 이렇게 제시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교육부나 교육청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학교 안에서도 같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학습기가 있었어요. MC 스퀘어라고. 그때 이거는 정말 30대 중후반 이하인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MC 스퀘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그 광고가 있었어요. 어떤 애가 막 그걸 막 끼고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공부를?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뭐 교직에서도 항상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공교육의 교사로 살고 있으면 어떤 특별한 이유를 찾지 않고 그냥 성의껏 열심히 하는 거 그 자체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사회는 더 건강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너 왜 정직하게 사니? 그냥 정직하게 사는 거지 뭐. 너 왜 남을 도와줘? 그냥 남을 도와주는 거지 뭐 인생 별거 있니?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별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이 돼서 예전처럼 학생들이 좀 부쩍부쩍하고 어, 좀 힘든 학생들 있으면 좀 도와주고 잘하는 학생 있으면 격려해 줘가지고 각자가 자기가 가진 깜냥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학교, 좋은 추억도 남는 학교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학교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지금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더더욱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선생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선생님은 어떤 이유에 선생님이 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음,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제가 선생님이 되려고 교육과를 선택할 때 반대하시던 선생님도 있었어요. 왜 네가 선생님 말고 다른 길도 있을 텐데 굳이 선생님이 왜 되려고 그러냐.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거라면 다른 길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시는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뭐 초등학교 때를 돌아보면 방과 후에도 뭐 특별한 뭐 수업도 아니고 그런데도 잘 놀아주셨던 선생님이 기억이 나고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제가 막 조금 막 방황하고 그럴 때 주말에 막 제가 잘못하고 그러면 주말에 나오라 그래서 저 데리고 낚시 가시고 막 그랬어요. 낚시 가가지고 텐트 치고 1박 2일 동안 잠도 자고 제 친구들도 같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내주셨던 선생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저에게 체육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면은 얘는 내 아들 같은 애야. 얘는 정말 너무 좋아.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선생님이 또 계시고. 그래서 저도 지금 뭐 그런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겐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로망을 가지고 교사가 됐는데 13년이 지나는 동안 그런 교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 시대가 왔지만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교과 진도만 나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습 내용에 너무 집착이라는 표현은 좀 정정을 하고 학습 내용에만 너무 신경을 쓰기보다는 학습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하셨던
강의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강의 말고도 사실 수업에서는 학생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방법을, 소통하는 방법을 이제 대면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쉽지만, 이런 간단한 녹음이나, 또는 뭐 댓글이나, 어, 아니면 뭐 어떤 텍스트로 과제형으로 뭘 주더라도 학생들 개개인이 선생님의 진심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통하면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감동이라는 걸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그냥 먼저 배운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물론 뭐 어떤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이제 먼저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인생을 이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냥 이야기해주고 교과적인 것도 제한적이지만 이런 공부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어,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분명히 뭐 교과마다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 선생님이 정말 학원에서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어떤 지식을 딱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학교 선생님은 정말 인성도 가르치고 교과도 가르치고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런 공감이 있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맺은 말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예요. 그래서 어, 제가 지금 표현이 굉장히 어눌했지만 더 말하지 않아도 선생님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제자들도 또 만나지 못한 예비 제자들도 그런 선생님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고 학부모님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